네,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0월 첫 번째 주 그리고 9월 30일 모닝브리핑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이번 주 가장 특징을 하나 꼽는다 하면 종합지수 21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고가 1차적으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펠릭스 스미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50% 이상의 급락 부분이 나오면서 주 중반부터 코스닥을 한 2% 정도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했고, 이 여파, 큰 파동이죠. 큰 하락 파동에 대한 여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래서 10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내용이 조금 시장에 종목군별로 마이너스 요건 부분들이 1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10월달 4,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배당락 효과 부분도 일부 진행해 줬고, 그 전에 이제 윈도 드레싱 쇼커버링부터 시작해서 윈도 드레싱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합지수의 상승 각도를 보면 이번에 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2100선에서 이제 매물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박스권의 진폭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영업이익 7조 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단 조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삼성전자 예비 실적 부분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조급해진 트럼프인가, 만만디 시진핑, 그 다음 이란,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10월 10일 정도 전후에 있을 미중 회담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는 FOMC 회의의 중심 키워드를 잡았다면 10월 달에는 미중 협상, 그 다음에 미북,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무역전쟁, 그 다음에 중동의 평화협정, 그 다음에 북미 협상, 비핵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돼. 최소한 하나 정도는 아웃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주 후반에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60달러 선이 넘었는데 지금 55, 56에서 계속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대화 조건으로 모든 제재를 철회를 제안을 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대화 이후에서 제재 해제 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역시 이것도 트럼프의 레코드, 실적과도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고 부정할 수는 없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가 이란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 나왔다는 것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하고도 좀 일부 연관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정부 지정권 부분들 먼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다음 달 초에 있을 그 청문회라 할까요? 부패 청문회도 네타냐후의 10년 이상의 집권에 뭐라 할까요? 동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렇게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 미국의 지원 부분들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확고하게 지지 정당 부분들의 모습이 조금 쾌수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시기를 좀 조급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55, 56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대화 조건으로 모든 제재 철회를 제안을 했다. 이 정도 얘기 나왔다는 것은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외로 4, 4분기에 타임테이블이랄까요? 속도전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조건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이 내용이 나오고 소폭 하락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한 1% 정도 금요일장에 하락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0.2% 정도 하락이 나온 거니까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근데 1차적으로는 협상 카드라고 봅니다. 뭔가 좀 조급해 키워드를 좀 가져가고 싶어요.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탄핵이죠. 탄핵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는 뭐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 상원에서는 뭐 통과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원에서는 펠로시가 민주당 쪽에서 이런 탄핵 절차 부분들을 시간을 자기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알죠. 상원에서 통과 못 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계속 공표를 하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 계속 언론전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 카드를 트럼프가 뭔가 가져오고 가야 되는데 그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다 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이란, 북한 이런 정도의 카드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탄핵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외 쪽으로 돌리는데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런 와중에 이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란에 대해서는 약간 느슨해지고 북한에도 약간 느슨해지니까 중국의 어떤 반사 효과가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은 물론 10월 10일 고위급 회담 빅딜 스몰딜에서 빅딜로 지금 요구하는 그걸로 체인지 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농가 부분들을 방문하지 않고 돌아가고 대두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은 상당히 좀 클 수도 있어요. 의외로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중국 주식 종에 상장되어 있는 그 다우지수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이 있죠. 주식에 대해서 차단, 그 다음에 역시 중국에 대해서 투자의 차단 검토 부분들 하면서 주가는 급락 부분이 나고 국채 수익률 자체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이 내용 현재 시점에서 이런 내용은 물론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에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탄핵에 대한 그 시점 자체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중국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에도 빅딜을 요구하면서 트럼프의 전략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 탄핵 관련된 내용하고 탄핵이 뭐 하원에서 진행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대중국 투자 차단 관련된 내용의 업그레이드 다음 주에 이제 고위급 회담 되기 전에 서로 협상 카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겠죠. 당연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죠. 예를 들자면 화웨이 연장권 자체는 할까 말까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심이 좋다가 하면 거기에 반해서 대도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웨이 쪽에서 5G에 대해서 뭐 독점 사용권 뭐 이런 긍정적인 파격적인 제한 부분들 했던 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가 하면 이 내용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국 금융투자 전면 차단 검토 부분들이 수면 위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장은 뭐 다우지수 0.2% 하락이기 때문에 크게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대만이라든지 그다음 홍콩 관련된 법안 부분들을 통과를 시켰어요. 최근에 그 심천지수 2% 급락 부분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돼지 열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 통신 부품 관련 종목군들이 중국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중국의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거기에 지원 법안 부분 통과가 되면서 통신 장비업들이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계속 지금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어떻게 보면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이제 2100선을 넘어서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물량소하는 과정에 작은 박스권이 될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개별 종목군의 특징 종목군들만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봐주셔야 될 내용은 삼성전자 예비 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보다 먼저 앞선 건데, 미중 간의 블랙스완 신호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가. 물론 협상 전에 강한 카드를 먼저 꺼내놓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이에요. 중국 건국 70주년. 물론 이제 중국 건국 70주년에 저는 중국의 무기, 동풍이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표를 하는가,
그 다음에 북한이 방중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 부분들을 일단 좀 체크를 좀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1일부터 7일 정도니까 일주일 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휴장되기 전에 한번 강한 카드를 미리 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일 정도 복귀를 하게 되면, 8일 복귀하게 되면 바로 뭐 미국으로 협상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휴장일 기간에, 건국 70일 휴장 구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전면 차등 검토에 대해서 반하는 다른 카드 부분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준비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미리 던져놨다는 측면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건국 70주년 전후에 중국의 대응책이 부분에 나오는가 같이 한번 중간 브리핑에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을 하겠고, 주후반에는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헬렉스 미스프인에서 신용 물량의 출렁거린 부분들, 코스닥 2% 급락 부분이 나오면서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다면, 다음 주 초반에도 이 내용이 미진이 여전히 조금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락 부분들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삼성전자 예비 실적, 그리고 세 번째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10월 달에 그 실무진 북미 실무회담과 그 다음에 이란의 실무회담, 중국과의 실무회담 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10월 쪽에 다 집중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지수 자체는, 지수보다는 10월 달에는 실적하고 더 모멘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0월 첫 번째 주 이슈미래 주식 육수권장 주간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